오늘 설명드릴 논문의 주제는 운동이 남성의 발기부전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입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의 음경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조절을 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조절을 하는 명령체계죠. 그 명령체계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교감신경,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때 교감신경이 증가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집에서 TV를 볼 때, 그럴 때는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은 우리 혈관의 수축을 일으키고 부교감신경은 혈관의 이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안정시에도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혈관의 이완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혈류가 원활하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노화에 의해서 경직되어 있거나, 혈관이 경직되어 있으면 원활하게 이완이 안 되겠죠. 그리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쌓여 있어서 혈관의 직경이 가문서하게 되면은 당연히 혈류의 흐름이 방해받겠죠.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발기부전의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논문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논문은 2016년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학회지에 출판됐던 논문입니다. 인용 지수는 약 11.6으로 굉장히 나름 권위 있는 학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 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이용했어요. 메타 분석은 이미 출판된 논문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효과 크기를 산출한 그런 어떤 통계 방법입니다. 바로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메타 연구에는 7개의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478명의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요 결과는 운동은 유의하게 발기부전 치료를 하였습니다. 발기부전 치료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설문지를 줬어요. 국제 발기부전 설문지가 있거든요.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근데 그 스코어가 확실하게 운동 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발기부전을 완화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 운동 시기, 그러니까 짧게 운동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길게 운동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장기 운동 효과를 비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6개월 미만이고 장기는 6개월 이상입니다. 근데 6개월 미만 운동 하나, 6개월 이상 운동 하나, 그 양 집단 간의 효과 크기에 대한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통해서도 충분히 운동으로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만 한 집단이 있고 운동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 두 집단 간의 효과 크기의 차이는 없었어요. 따라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발기부전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두 가지 운동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고 두 번째는 pelvic floor muscle이라고 해서 골반 근육 운동이거든요. 근데 유산소 운동, 특히 중고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발기부전을 유의하게 치료를 한 반면에 그런 골반 근육 운동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했어요. 자, 유산소 운동이 왜 발기부전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산화질소 생성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일산화질소가 아주 중요한 인자인데, 이것이 혈관의 그 확장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인자예요. 혈관 내벽을 감싸는 그 층을 혈관 내피로 하거든요. 근데 그 혈관 내피에 일산화질소가 분비가 되고, 그 일산화질소가 혈관 벽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그 근육에게 명령을 줘요. 야, 혈관을 이완시키자, 혈관을 확장시키자.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커지게 되고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그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발기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산화질소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잘 이완되지 못해서 혈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이 그런 어떤 일산화질소를 잘 생성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확실하게 유의하게 발기부전의 치료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관계 시에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우리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바로 일산화질소 분비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일산화질소가 분비되고 혈관의 직경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혈류가 원활하게 잘 이동이 되기 때문에 발기도 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더라도 그러한 일산화질소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 사실 그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전통적으로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여져서 당연히 그런 어떤 골반 근육 운동도 그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이로운 효과를 주지 못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사실 성기능과 그 다음에 배변 어떤 컨트롤에도 이로운 효과를 준다라고 된 논문들이 사실 여러 가지 발표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반 밑에 감싸는 근육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근육에 의해, 그 근육이 감싸는 게 바로 뭐 방광, 뭐 자궁, 그 다음에 뭐 결장, 그 다음에 뭐 소변관까지,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런 골반 근육에 의해서 지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퇴화가 되면은 당연히 성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근육이 또 퇴화가 될 경우에는 배변 컨트롤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보통은 그런 어떤 골반 근육 운동, 일명 케게 운동이라고 하죠. 그 케게 운동이 바로 누워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인데, 그게 뭐 그런 운동에 사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골반 근육 운동이 남성의 발기부전에는 이런 효과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남성 발기부전 치료에 유용한 효과를 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논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